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0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식약처 24년 혈압계, 체온계부터 점자 수어 영상 제공 시범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은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 시행 1924년 6월 14일 을 대비해 시청각 장애인이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했던 사항과 점자 등 표시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주간 시청각 장애인 및 가족 활동 지원사, 대리 답변 포함, 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13명, 시각 44명, 청각 69명이 답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 사항 자주 구매 사용하는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기 대상, 품목 정보 등이었다.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53명, 전체 46.9%이 응답했으며 주된 불편 요인으로는 전원 버튼 위치나 버튼별 기능 구분 등 의료기기의 사용 정보 확인 60건, 29.1%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고 다음으로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의료기기 표시 정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자주 구매 사용한 의료기기로는 코로나 진단키트 108건, 복수응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혈압계 63건, 체온계 61건 순이었다. 점자 등 표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기로는 혈압계 53건, 복수응답과 개인용조 합자극기 49건, 혈당 측정기 46건, 체온계 38건 순이었으며 가정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였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의 명칭, 모델명 제품명 27건, 업체명 23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2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파악된 시청각 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 및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등의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하고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자율 참여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담회 등을 통해 점자 등 표시를 권장하고 의료기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 기준을 안내하는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 질병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방문재활 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원장 강윤규, 은 12월 1일, 금, 2023년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세미나를 국립재활원 나래관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국립재활원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에 올해 5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방문재활 시범사업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재활팀이 대상자 심층 면담과 평가를 통해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 따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2인이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기능, 주거 환경에 따라 맞춤형 재활치료를 주 2회, 60분 기준, 90일간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문재활 시범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재활의 완결점은 사고나 질병을 겪은 한 사람이 집중 재활치료로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사회 통합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 환경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문재활 서비스가 자리매김한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대상자와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시범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하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수요자인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내 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0일 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 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별표 사인하는 의료기관이다. 별표 사인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원, 운영비 3억 4,200만 원, 2024년 기준.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8개 시도 별표 사인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별표 쌓인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24년 2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모집에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기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 재활 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립장애인 일자리 연계 상황 및 입주 주택 안전시설 점검 등 실시.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일 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전라북도 전주시를 방문하여 자립장애인의 일자리 연계 상황과 입주한 주택의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2022에서 2024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약 13년간 생활하다가 올해 5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 입주 및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 지체장애를 만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격려하였다. 또한 학대장애인 피해쉼터에서 약 1년간 생활하다가 올해 6월 시범사업 지원주택으로 입주한 대상자, 지적장애의 주택을 방문하여 장애 특성이 고려된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별표 쌓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현관 복도 CCTV, 방염벽지, 소화기, 경찰서 및 소방서 연계, 야간 순찰 및 응급상황 우선 지역. 아울러 올해 11월 열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육상선수로 출전한 것을 축하하며 육상선수의 꿈을 응원하였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시각장애인 위한들을 수 있는 리플릿 배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텍스트 음성 변환 코드를 삽입한 국민연금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5만 7천 부를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 시, 군, 구청과 주민센터, 종합병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 4가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리플릿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수급 요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알기 쉽게 담겨 있다. 또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 상단 모서리마다 텍스트 음성 변환 코드를 삽입했다.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이 앱으로 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실종된 사람이 가족과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 내용도 수록하였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란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에 배포한 리플릿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좀 더 수월하게 장애인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텍스트 음성 변환 코드를 삽입한 국민연금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5만 7천 부를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 시, 군, 구청과 주민센터, 종합병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 4가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리플릿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수급 요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알기 쉽게 담겨 있다. 또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 상단 모서리마다 텍스트 음성 변환 코드를 삽입했다.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이 앱으로 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실종된 사람이 가족과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 내용도 수록하였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란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에 배포한 리플릿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좀 더 수월하게 장애인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